안녕하세요. 달팽이 집사입니다. 오늘은 바닥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네, 저희 집 마룻바닥입니다. 달팽이들의 폐각. 아, 폐각. 폐각. 저 1년밖에 안 된 달팽이 키운 지 이제 1년 1개월 된 달팽이 초보 집사잖아요. 저도 모르는 게 많은데, 1년을 키우면서, 그리고 1세대 달팽이를 키우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폐각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감이 붙은 상태인데요. 달팽이하고 새팽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제가 그 알부터 계속 돌봐가지고 꼬물이 때부터 계속 돌봐온 친구들, 그 친구들 폐각도 지금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뭐 폐각 이렇게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실수하지 않으면, 집사만 실수하지 않으면 달팽이들의 폐각은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당연히 칼슘, 뭐 이런 거는 잘 줘야겠죠. 칼슘.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저의 최근 영상에 칼슘만 갖고는 안 되고 단백질도 좀 같이 필요하다. 그래서 칼슘과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사료, 그다음 채소, 잘 먹이기만 하면은 폐각이야 잘 자라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짜잔! 네, 달팽이를 데려왔습니다. 이 친구가 달팽이고요. 네. 저희 집에서 네, 가장 오래 산 고참 달팽이 있고요. 1세대 달팽이입니다. 이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요. 폐각이 지금 굉장히 예쁘게 자라고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오래된 폐각,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꼬물이 때부터 생긴 폐각들이 이제 점점 나선형으로 말려서 올라가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꽤 오래된 폐각이죠.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거칠어지고 좀 뭐랄까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뭔가 거칠거칠해지면서 까칠까칠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끈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요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뭐 달팽이를 3년, 4년 이렇게 키울수록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오래되니까 물리적인 마찰도 있고 그래서 약간씩 거칠어지는 거는 이렇게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습도를 잘 맞춰주는 것 외에는 많은 걸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달팽이, 요거는 제가 이제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엄지손톱으로 성장선을 당시에 눌렀던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성장선을 건드리는 실수만 안 하면 이제 별일 없는 줄 알았고, 요 실수한 부분 외에는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폐각이 워낙 예쁘고 매끈하고 좀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요즘에도 최근에도 13개월이 지났는데도 성장선이 충분히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달팽이는 더 예쁘게 자랄 것 같다. 그래서 폐각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만 조심하면 돼, 나만. 막 이랬고요. 근데, 성장선 깨졌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저 말고도 많은데, 네, 그냥 안 만지면 됩니다. 예, 계속, 잊어먹지 마시고요. 저처럼 맨날 까먹고 또 만지고, 어머, 어떡해, 막 이래. 자꾸 까먹어요. 네. 성장성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예, 그렇게만 하면은 뭐 이렇게 큰 문제 없고, 또 성장선이 깨져서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성장선은 쉽게 복구가 된다. 그래서 잘만 먹이면 된다. 그래서 성장선 깨진 거는 달팽이들의 생존에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성장선을 건드리면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달팽이를 보시는 것처럼 약간 자국이 남아요. 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제가 더 심하게 많이 만지지 않아서 더 성장선이 요만큼만 패인 거에 대해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뭐 흉터라면 흉터? 근데 이제 매끈하게 잘 복근된 상태고요. 뭐 요런 거가 이제 저는 여기서 나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달팽이하고 새팽이 사이에서 태어난 또는 달팽이하고 금팽이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 달팽이들을 기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달팽이는요, 천장에 이렇게 즐겁게 천장에 매달려서 잘 놀고 있었는데, 집사가 갑자기, 뚜껑을 확, 들어 올려가지고 뒤집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달팽이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장에 매달려서 놀던 거 마저 놀 수 있도록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달팽이는 이제 다시, 맛있는 것도 줬는데 지금 우리 달팽이가 놀고 싶어서 그런지 먹지는 않고 계속
천장에 올라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놀아라. 자, 그러면 다음 달팽이 등장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달팽이는 1호 달팽이입니다. 이제 달팽이 의 2세. 달팽이 이제 새끼 달팽인데요. 이제 이 친구도 사실 성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그냥 상대적으로 엄마 아빠 달팽이들보단 크기가 작으니까 청소년 달팽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교미가 가능한 성체 달팽이입니다. 6개월 정도 됐고요. 이제 7개월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이 친구 1호의 같은 경우에는 폐각 상태가 정말 좋아요. 정말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근데 얘도 지금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천장으로 올라가는데, 아이고, 또 누가 좀 그 부모의 그 자식 아니랄까봐 달팽이가 천장에 올라가니까 같은 시간에 얘도 올라가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고 있는 애 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폐각이 진짜 튼튼하고 건강한데, 지난 겨울에 이제 줄이 가기 시작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제 눈에는 이제 아주 얇은 줄이 보이는데, 폐각이 이제 다치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조금씩 아주 옅게 요 부분에 줄이 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줄 정도 있는데 요 정도는 근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폐각이 자라는 과정에서 완전히 매끈하게 자라지 못하는데 제가 아직도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칼슘을 안 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울퉁불퉁 하거나 뭐 그런 흉터 없이 1호 정도면은 매끈하게 폐각이 자라고 있는 편이고요. 네, 다음 달팽이. 이제 1호는 들어가서 놀던 것도 마저 놀겠습니다. 다음 달팽이는 얘가 2호, 2호입니다. 이제 오늘은 안 헷갈리고 있어요. 아까 그 친구 1호 맞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어느 영상 찍을 때, 1호 가요? 1호 가요? 왜 안 먹죠? 1호가 이상하네요? 오늘따라 이제 그러고 나서 촬영 다 끝나고 뒤돌아보니까 1호는 여기 있고, 제가 데리고 영상 찍은 아이는 3호였더라고요. 자, 우리 2호도 지금 오늘 왜 이렇게 다 천장에 동시에 매달리는 거죠? 근데 영상 찍기 전에는 다 바닥에 있었는데, 영상 찍어야겠다. 그러니까 다 같이 천장으로 매달려서 올라가는데 무슨 서로 신호라도 보냈나 봐요. 문자 메시지 서로 보냈나 봐요. 야, 우리 천장 올라가자. 동시에 다 올라가네요. 자, 그러면은 저 2호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가 깨트린 것도 없었고, 사실 제가 1호, 2호, 3호 중에서 가장 애정했던 친구가, 물론 다 똑같이 다 예뻐하지만 제일 애정했던 친구가 우리의 2호 달팽이입니다. 우리 2호 달팽이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러니까 폐각 성장선을 만진다거나 그런 일도 없었는데 오마이 갓 이럴 수가. 여기 부분이 어느 순간부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은 좀 그래도 괜찮죠. 요즘은 괜찮은데 요 부분이 그냥 막 이렇게 무슨 살이 이렇게 까지고 터는 것처럼 막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껍질이 일부분이긴 하지만 여기 조금 일부분이긴 하지만 껍질이 어떻게 됐느냐, 무슨 페스츄리 아시죠? 예, 빵이 여러 겹 얇은 겹으로 이렇게 굽는 그런 빵 있죠? 예, 데니쉬 페스츄리. 그냥 데니쉬 페스츄리 모르시면요, 프렌치 파이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그렇게 파이처럼 이게 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는데,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사실 찍은 영상이 폐각 관리의 어려움에 관한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도 좀 같이 줘야 된다. 그래서 단백질도 좀 함께 줬고, 그러면서 조금 더 영양 공급에 신경을 썼는데, 요즘 다행히 이 부분은 복구는 됐어요. 이제 복구는 됐는데, 조금 흔적은 남아있죠. 근데 이 흔적이요, 이거는 낫지 않습니다. 이거는 평생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그때 약간 페스츄리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 폐각이 약해지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후로 칼슘하고 단백질 공급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따로 분리 사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또 그때 마침 1호하고 2호가 교미공이 발달하면서 막 짝짓기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니야, 아직 안 돼. 너네 아직 어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분리를 시키던 참이었고, 폐각이 이제 조금 이렇게 변하니까 좀 더 자세히 한 마리씩 관찰을 해보고자 따로따로 키우던 시점하고 좀 맞물려서 지금 다들 따로 살고 있어요. 약간 좀 심심해하는 게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따로 키우면서 보니까 다시 여기 폐각은 회복되고,
새로 자라는 폐각은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걸로 봐서 걱정은 일단 한시름 덜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유 없이 폐각이 좀 약해지면서 이렇게 틀 수가 있구나. 폐각이 이렇게 트듯이 갈라질 수가 있구나. 근데 마치 이렇게 모양은 좀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꼭 누른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 그 부모인 달팽이, 새팽이, 금팽이 키울 때는 사실 제가 막 칼슘 외에는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써준 거 없거든요. 단백질을 많이 준 거 없고. 그래서 그냥 키워도 채소랑 이제 칼슘만 줘도 되게 폐각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면 우리 2세대 달팽이들은 왜 그럴까요? 약간 좀 폐각에 있어서 고민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 부분은 이 상태로 그냥 남게 될 거고요. 좀 약간 여기 이렇게 까진 듯한 모습으로 조금 남아있긴 한데, 그리고 아주 만져보면 매끈하지도 않아요. 살짝 우툴거리기도 하고. 근데 이 모습 이대로 이제 이 부분은 요 상태로 나머지 폐각은, 앞으로 자라는 폐각은 또 이제 나선형으로 자라서 요거 이제 점점 꼬리 쪽으로 밀려가는 그런 느낌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 자라는 폐각이라도 이제 튼튼하게 자라준다면, 전체적인 폐각 모양이 그렇게 미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2호는 좀 더 잘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키워봐야죠. 네. 제일 폐각 무늬가 정말 예뻤었던 2호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폐각 무늬가 예쁘다고 해서 이제 계속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 예뻤던 폐각 무늬는 뒤로 밀려나면서 어차피 이제 조금씩 또 무늬 느낌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4개월 때, 5개월 때, 요때 모습이 이제 평생 가는 건 아니라서 달팽이는 그야말로 다 자랄 때까지는 집사가 어떻게 조금 키우고 관리하느냐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폐각 무늬가 변하는 거는 뭐 집사 잘못도 아니고 달팽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너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줄무늬가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했다면 나중에는 그 줄무늬가 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거기에 대한 폐각 무늬에 대한 그거는 뭐 이렇게 집사가 할 수 있는 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달팽이는 우리 흑화달팽이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흑화달팽이 좀 이름을 지어주고 계시고요. 저도 지금 뭘로 할까 지금 이제 그 마지막 후보를 남겨놓고 이름을 좀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흑화는 이름이 없는데 하긴 뭐 얘네 뭐 형 달팽이들은 다 1호, 2호, 3호인데요. 네. 흑화는 좀 예쁜 이름으로 지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흑화 달팽이 폐각이 아주 예쁜 상태에서 저희 집에 왔죠. 그리고 잘 자라고 있고 잘 먹고 있어서 폐각 무늬가 계속 예쁘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이걸 발견했어요. 뭐지? 진짜 이것도 조금 충격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너무나 폐각이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여기 윗부분에 들어서 마치 누가 누른 것처럼. 근데 저 정말 요 며칠 만지지도 않았거든요. 아예 손도 안 댔고, 폐각에 손도 안 댔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는데 특히 제가 이 부분을 만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만지지 않았는데도 요렇게 폐각이 상했다. 그래서 지금 또 심각한 마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사가 뭘 하지 않아도 이렇게 성장성 부분은 망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달팽이들이 여러 마리 키우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움직이다가 폐각과 폐각에 부딪혀서 상하는 일은 정말 흔한 일이고 달팽이 혼자 키워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다가 상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칼슘은 제가 잘 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난각가루, 보레가루, 중질탄산 칼슘 뭐 저 부족함 없이 잘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안 주시냐는 분이 계신데 주고 있습니다. 영상에 안 나올 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성장선이 망가지는 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잘 먹이면 되는데 어떤 게 그냥 걱정이냐? 이제 이런 부분, 요런 성장선이 아닌 가운데 부분이나 이제 오래된 부분의 폐각이 깨지면은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많이 깨지면 달팽이들의 그런
건강에 직결될 수 있고 달팽이들의 몸은 어쨌든 폐각 밖으로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많이 깨져서 그 살이 들여다 보인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혹시 그냥 또 불의의 사고는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달팽이들에게 그런 폐각이 이제 깨지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시는 처치 중에 하나가 달걀 껍질에 속껍질. 그러니까 달걀을 이제 깨서 물에 씻어가지고 그 속껍질을 이용하는 거죠. 속껍질의 부위 이거는 달걀 껍질에 속껍질 이렇게 분리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속껍질의 이렇게 일부분을 달팽이 폐각에 깨진 것보단 조금 더 크게 해서 폐각에 붙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잘 붙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달걀 껍질을 붙여줘서 이제 이거 만약에 이제 지금 물론 우리 누구냐, 우리 흑화는 폐각이 이제 이 부분이 깨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깨졌다면 이렇게 해서 그 깨진 부위보다 조금 더 크게 달걀의 속껍질을 이용해서 달걀의 속껍질을 이제 물에 씻어서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렇게 붙습니다. 이러면은 폐각이 이제 아무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사모인데요. 사모가 여기 부분이 좀 많이 깨져가지고 당시 좀 사고가 있었어요. 1호가 그때 사모를 들어 올렸었나? 2호가 들어 올렸었나? 아무튼 그래서 사모 폐각이 좋게 이렇게 그러는 과정에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사모 폐각이 깨진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폐각에다가 달걀 속 껍질을 이제 이렇게 붙여줬는데 사모는 그 달걀 껍질을 야금야금 다 먹었더라고요. 물론 먹는 과정을 보질 못했지만 분명히 이렇게 잘 붙여줬는데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로 봐서는 달걀 속 껍질을 아주 맛있게 먹은 모양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아무튼 달걀 껍질, 속껍질,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그래도 달팽이들 폐각이 좀 이렇게 형성될 때까지 조금 보호막을 쳐줄 수 있겠고요. 저는 어떤 분들은 반창고를 붙여주시는 분도 봤어요. 반창고, 그러니까 이런 반창고는 아니더라고요. 이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밴드 형태의 반창고는 아니고 하얀 반창고를 폐각이 깨진 부위에 붙여가지고 또 그게 날 때까지 폐각이 형성될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모습도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폐각이 그러니까 약간 깨졌을 때 성장선 조금 깨졌을 때 이 정도는 그냥 두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안 붙여주셔도 되고요. 성장선이 아닌 이런 중간 부위가 심하게 깨졌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달걀 속껍질과 반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오늘의 마지막 아이고 어떻게 오늘의 마지막 출연 달팽이 금퐁입니다. 금퐁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폐각을 성장선을 만지는 그런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런 그런 흉터 없이 아주 매끈하게 키운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폐각에 무슨 손상이 간다거나 뭐 그런 일 한 번도 없이 지금 다 자랐는데 이제 성공적으로 키운 것 같고 앞으로 이미 형성된 폐각을 잘 관리하기만 하면 망가지지 않도록만 관리하면 계속 요 예쁜 폐각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금퐁이 키우면서 나만 자라면 폐각이야 잘 자라지 이렇게 이걸 되게 당연시 여겼는데 달팽이 폐각이 잘 자라는 거는 단순히 집사가 잘해서나 뭐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게 조금 주어진 달팽이들에게 주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팽이 자체가 좀 폐각을 좀 잘 형성하는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칼슘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뭐 단백질이나 그런 맛있는 거 안 준 것도 아닌데 먹을 거 잘 먹이고 이렇게 습도 유지 잘 하고 계신다면 달팽이 폐각이 좀 망가지거나 이러는 거에 있어서 너무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 달팽이 폐각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되게 실력 없는 나쁜 집사인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자라는 경우도 있고 자라다가 무슨 좀 못 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네,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사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또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폐각이 너무 잘 예쁘게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실수로 성장선을 만졌다고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래,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네, 더 잘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오늘 제가, 달팽이들 폐각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데 있어서 다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 네, 조금 저도 실수를 좀 하는 편이고, 그냥 또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제가 실수하지 않아도 또 폐각이 좀 잘 자라지 않는 경험도 지금 하고 있는 터라 요래저래 네, 폐각 관리에 있어서 좀 생각이 많은 요즘입니다. 네, 어쨌든 네. 달팽이들과 함께 네, 신나는 네,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더 가득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